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6일입니다. 총선이 딱 30일 남았습니다. 요새 TV조선의 인기 프로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이 이 뽕짝이라고 불리는 트롯을 부활시켰습니다. 트롯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느낌이 듭니다. 미스터 트롯 결승전에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우승을 했는데 그때 부른 결승곡 배신자, 이 배신자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선물해야 할 노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임영웅 씨는 아주 성량이 곱고 깊고 섬세합니다. 그의 얼굴 연기는 연극 배우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트롯의 격을 높이고 있는 가수였어요. 이 트롯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행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의 연출력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특히 이 반주가 너무 앞으로 나선다. 즉 반주 소리가 너무 크면은 가수가 죽는데 아주 적당히 가수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선에서 자제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임영웅의 섬세한 저음을 뒷받침해주는 이 오디오 기술도 일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트롯에 이어 요새 잊혀져가는 한국의 가곡, 시와 곡이 만난 게 한국의 가곡이죠. 가곡도 한번 부활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아이디어도 떠올랐습니다. 오는 8월 15일 건국 72주년에 그리고 해방 75주년이죠. 75주년에 이 TV조선 주관으로 전국 노래방 행사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를 기록한 노래들, 대한민국을 울린 노래들, 그리고 환희를 가져왔던 노래들을 골라가지고 5천만의 대합창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지구상에서 나오는 가장 큰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부를 노래 1순위로 제가 추천한다면은 김동진 작곡 조국 창가를 들겠습니다. 요사이 토순이라는 가수가 우파 집회를 위해 만들어 가지고 유행시키려고 노력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빛나는 자유를 누가 막는가.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합창곡인데 그 노래도 8월 15일에 한번 불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의 트롯은 한국의 가곡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서 세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적으로도 국제 수준급입니다. 예, 근데 김희갑 작곡, 정지용 씨, 향수, 박윤수, 이동원 두 분이 부른 향수 같은 노래는 세계에도 팝송에서도 그 정도 품격 있는 노래 많지 않습니다. 서울올림픽의 주제곡인 손에 손잡고 핸인핸드는 동구 공산권 붕괴에도 한 몫을 한 역사적 노래입니다. 그리고 역대 올림픽 주제곡 중에서 최고로 꼽힙니다. 이 한민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중국 진수의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보면은 한국 사람을 평을 할 때 가무음곡이란 말이 나옵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마시기 좋아한다. 그 DNA가 미스 트롯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작곡가가 두 사람입니다. 한 분은 박정희, 나의 조국 새마을 노래를 작곡한 박정희, 또 한 분은 사단가를 만든 이 부대 노래를 작곡한 적이 있는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퇴임할 때
자신이 부른 노래를 이 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배삼의 무초가 이분의 18번이죠. 전두환 대통령도 노래를 참 잘 부른 분입니다. 사나이 결심이 이분의 18번입니다. 사나이 결심. 유호 작사 이봉룡 작곡일 겁니다. 이봉룡은 낙화유수 고향설이라는 노래를 작곡했는데, 그보다는 목포 출신 여자 가수 이난영의 오빠입니다. 이난영의 남편은 유명한 남인수죠. 제가 미스터 트롯 이런 걸 보면서 새삼 저의 음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치 시절. 저는 음치였습니다. 후천적 음치였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특히 기자 생활하면서 두 가지 공포를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술이고 하나는 노래입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못하는데 맥주 2병, 소주 3잔 이상은 치사량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마시면은 몇 시간 동안 위경련으로 떼굴떼굴 아주 구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 사람 술을 주면 안 된다고 정평이 나서 이 술로부터의 공포는 벗어났는데, 이게 노래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술자리에 가면 꼭 노래를 시키는데, 저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저는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는데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앞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제가 아는 유일한 노래를 먼저 불러버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 부르면은 웃음거리인데 그 2, 3분이 너무나 길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제가 음치인데 노래는 또 무척 좋아했습니다. 음치들이 대충 노래를 좋아합니다.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이죠. 아주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근사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음치를 옛날 우리 분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귀명창이라고 했습니다. 귀명창. 입으로는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은 귀로 듣는 데는 명창이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제가 귀명창입니다. 근데 영어는 어떠냐? 영어는 음치를 톤 데프라고 합니다. 음정 귀머거리. 이거 참 잔인한 용어 아닙니까? 음정 귀머거리. 그러나 우리는 귀명창이다. 아주 용기를 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음치가 된 사람들을 많이 조사를 했어요. 두 가지가 많습니다. 선천적 음치는 저쳐두고 왜 후천적으로 음치가 됐느냐. 부모님들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집에서 노래 부르면 혼을 낸다. 이런 경우가 있고, 한 분은 학교에 가서 처음 노래를 불렀을 때 아주 실패를 해가지고 동료 친구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됐든지 아니면 선생님으로부터 혼이 났다든지 했을 때 음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 노래 못 부른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좀 창피를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오래 상처를 남겨가지고 말문을 막듯이 노래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제가 1978년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음치를 극복을 하겠다고. 제가 부산에서 사회부 기자를 할 때입니다. 우선 테이프를 많이 사가지고 계속 들었습니다. 우선 들어야 되겠다. 귀를 뚫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핍박은 가정에서부터 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공식적으로 소음 공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저희 두 딸은 아빠 겁이 꽥꽥하는 겁이 소리 그만두세요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항의를 무시했더니 이 두 딸이 저를 별명을 붙였어요.
조일성이라고, 김일성이 아니라 조일성이라고. 저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고향에서 핍박받는다는 귀절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노래책을 갖고 화장실로 들어가 가지고는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30분에서 1시간씩 노래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가 생기니까 앞으로 노래를 부를 때 부르는 자리, 뭐 망년회라든지 이럴 때 딱 준비를 했습니다. 단단히 준비를 했어요. 18번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앞에 사람이 먼저 부르면 황당해지니까 한 서너 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수를 받는 요령을 알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곡목 선택이 중요한데, 가능하면 3줄짜리 노래, 불러서 한 5분 되는 노래, 긴 노래를 선택해야 되겠다. 우선 가사를 다 외우는 그 성의에 감동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노래의 끝이, 마지막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노래를 해야 되겠다. 아무리 중간에 잘 불러도 마지막에 노래가 슬 꺼져버리면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중간에 좀 실패했더라도 마지막이 좋으면 일단 박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딱 고른 게 있습니다.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른 My Way였습니다. 1980년대 저 친구들하고 강남 신사동에 카페에 자주 갔는데 거기 아주 예쁜 여자 가수가 이 My Way를 그렇게 곱게 잘 불렀습니다. 그 여자 가수로부터 개인 교습을 받기도 했습니다. My Way를 시도 때도 없이 연습했습니다. My Way 참 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참 올라갑니다. 한참. 그럼 박수 안 칠 줄 없죠. 제가 그때 저 길동에 살았는데 직장이 조선일보니까 택시를 타고 어느 날 출근하는데 이 천호대교를 지날 때였습니다. 항상 하듯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이웨이를 중얼중얼 하니까 앞에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손님 교회 다니십니까? 물었어요.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는 않는데 제 집사람은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 왜 물어요? 했더니 이 사람 이야기가 손님께서 찬송가를 부르셔서 교회 다닌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이웨이를 흥얼거렸는데 찬송가? 혹시 마이웨이가 찬송가에 들어갔느냐? 라고 한번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에는 Amazing Grace나 몇 개 노래 또는 영국 국가, 독일 국가가 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음치가 생기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구사범 다닐 때 나팔수였어요. 피아노를 잘 칩니다. 이분이 작곡한 노래가 세 개가 있습니다. 군가로서 나의 조국, 아주 비장한 노래죠. 그리고 경쾌한 새마을 노래, 그리고 별로 안 알려져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금오사나 잘 있거라. 금오사나 잘 있거라는 이분이 5.16을 결심해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갈 때 고향인 금오산 위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때의 느낌을 적었습니다. 아주 선열이 낭자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죽겠다는 노래입니다. 금오사나 잘 있거라. 이걸 1960년대 음반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유행시키면 대통령 체면이 좀 깎이겠다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재홍 씨죠. 그분의 노래로 지금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박 대통령의 18번은 짝사랑 황승예트입니다. 그 장모 생일 때 짝사랑을 부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아주 인기 유튜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부르죠. 그러나
상당히 수줍게 부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의 18부는 사나이 결심인데 유호 작사 이봉룡 작곡, 몇 년 전 한 20년 전에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사나이 결심. 가사가 아주 예스러우면서도 비장합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이 부르면 아주 이게 품위 있게 들린다고 합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옆에서 들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나이 가는 길 앞에 웃음만이 있을 소냐. 결심하고 가는 길 가로막는 폭풍이 의 없으랴. 푸른 희망을 가슴에 움켜 안고 떠나온 정든 고향을 내 다시 돌아갈 때 열굽이 도는 길마다 꽃잎을 날려 보내리라. 요게 1절입니다. 저는 세상살이가 아무리 짜증스러워도 우리나라 가곡이 있기에, 이런 트롯이 있기에 그 짜증을 씻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이미자, 패티킴, 나훈아, 조용필, 주현미 뭐 이런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85년에 그러니까 85년이니까 해방 40주년을 맞아서 40대 기수론을 쓰면서 그때 40대였던 이미자 씨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자 씨를 만나서 이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분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적 모임에서 노래를 절대 안 부른다고 했습니다. 노래 부르는 걸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신곡을 15개를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한번 딱 보고 연습 안 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이미자 씨. 그리고 최근에 정풍송 작곡가를 만났더니 자기는 최고의 가수를 패티킴이라고 한다고 해요. 패티킴. 그리고 나훈아 씨를 좋아하는 것은 이분이 북한에 안 갑니다. 북한의 정부에서 북한에 좀 김정은이가 좀 보자고 해도 안 간답니다. 안 갔어요. 옛날에 한번 80년대 남북한 교환해서 아마 할 때 그때는 뭐 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안 가는 이유가 내가 바쁘다. 내가 바쁜데 김정은을 위해서 갈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사이는 어떤지 모르는데 이 가곡 이 노래 콘서트에 가보면 가수들이 그리운 금강산을 서로 부르겠다고 한답니다. 그리운 금강산도 마이웨이처럼 박수가 보장된 노래 아니겠습니까? 미스터 트롯을 보다가 자꾸 이 노래 음치 극복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가요 무대를 보다가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지금 돌아가신 박춘석 씨한테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묘비명을 세우면은 무슨 노래를 적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서슴지 않고 38선의 봄이라고 했습니다. 38선의 봄을 새겨가지고 저 38선이 보이는데 묘비명을 놓아두면 좋겠다 했습니다. 38선의 봄에는 아주 그 북한 인권 운동 노래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 피면 더욱 슬퍼 38선의 봄이라는 그 대목이 아주 절구죠. 그때 이 작곡가들, 유호 씨는 작사가, 박춘석 같은 위대한 작곡가, 그리고 박식춘, 전우여 잘 자라, 유호 작사입니다. 유호 작사, 그리고 박식춘 작곡, 요사이 우파 집회의 주제가죠. 이런 작사, 작곡하신 분들 마음속에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애국심을
아주 서정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지금 그 노래를 들어도 가슴이 찡합니다. 노래 이야기는 제가 할 대목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